돈 없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방법. 첫째, 얼굴조차 모르는 어떤 어른이 극장표를 사서 혼자 들어갈 때 동행인 것처럼 바싹 붙어서 따라 들어간다. 둘째, 한 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올 때 감시 몰래 사람 사이를 역류해서 비집고 들어간다. 셋째, 아침 일찍 극장 청소를 하느라고 문을 열어놨을 때 살짝 들어가서 화장실 천정에 숨는다. 그리고는 몇 시간씩 기다린다. 넷째, 홈통을 타고 극장 뒷담을 넘는다. 다섯째, 입장권을 위조한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요즘이야 돈이 없으면 아예 극장을 가지 않지 이런 식으로 도둑 영화를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TV도 없고 비디오도 없던 1950년대였으니까요. 안정효 씨가 소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요. 자신이 바로 학창시절 때 그런 방법을 써서 도둑영화를 봤다고 고백했더군요. 이때 안정효 씨가 본 영화들은 제17 포로 수용소, 로마의 휴일 이런 추억의 명화라고 하는데요. 참 애절한 5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그런 우리의 50년대를 생각나게 하는 영화죠. 자, 시네마 천국에서 골랐습니다. Love Theme for Nata. 나타를 위한 사랑의 테마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나타를 위한 사랑의 테마,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최지연 씨, 서울 성북구 장일동의 김지연 씨, 대구에서 임케이 학생, 그리고 전주 완산구에서 조연주 씨, 조혜주 씨, 주소가 똑같아요. 아마 이 두 분 형제분인가 보죠? 그리고 충북 청원군 북악리 이민우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이민우 씨는요, 이렇게 적어 보내셨네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영화관을 아십니까? 옛날 그리스 철학자나 점성가들은 모두 훌륭한 감독들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관을 무대로 여러분들도, 나도, 그리고 정은임 씨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무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멋진 영화 한 편 찍어보자고요. 답은 밤하늘이래요. 자, 여러분 또 지금 공부하시던 분, 다른 일 하시던 분 갑자기 창문 열고 밤하늘 향해서 또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시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곡은요. 오늘 날짜로 두 통의 편지가 와 있네요. 경북 청송군 황은심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라붐2 중에서 쿡다북스의 Your Eyes 띄워드립니다. Your eyes opened wide as I looked your way. Couldn't hide what they meant to say. Feeling lost in a crowded room. It's too soon for a new love. When you smile, your eyes show your heart. Lost inside a soul torn apart. Feeling alone with people around. True love is hard to find now. You think you're so misunderstood. I'd explain if only I could. Something tells me this time it's real, the way that I feel. Your eyes, like the blue in the summer skies, caught my gaze as I looked across, feeling lost in a magic maze. It's too soon for a new love. You can hide that look in your eyes. Open wide, you seem so surprised, searching around for somebody new. True love is hard to find now. When you smile, your eyes show your heart. I feel mine is falling apart. Can't you see the way that I feel? My loving is real. Your eyes opened wide as I looked your way. Couldn't hide what they meant to say. Feeling lost in a crowded room. It's too soon for a new love. When you smile, your eyes show your heart. Lost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 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 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서. 여자 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제라류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계절. 본조비의 발라드 Bed of Roses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함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드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FM 영화음악입니다. 좀 전에 충북에서 이민우 씨도 밤하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별 얘기, 밤하늘 얘기 해주시는 분 참 많네요. 광주 서구 송암동의 차성효 씨. 저는 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도시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별을 보고 있던 차에 제 별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가득히 이 별 모습, 별자리 모습 그려주셨네요. 별을 좋아하십니까? 하셨는데요. 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자, 별을 오래 보면 눈빛이 별빛이 된다 그러죠?
오늘 별 볼 때 듣기 좋은 음악 한 곡 골라봤습니다. 영화 보통 사람들에 삽입된 파일벨의 카논입니다. 약간 볼륨을 높이시고요. 창문 열고 별 보시면서 밤하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토미토의 연주로 듣습니다.
파일벨의 카논에 이어진 곡은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 중에서 베토벤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25번 1악장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의 주인공 꽁스당스 미우미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고요. 꽁스당스는 이 목소리에 자신만의 고유함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이러한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꽁스당스는 소설 한 권을 읽게 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자신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는 말이라는 여인의 경험담을 담은 소설인데요. 꽁스당스는 이 소설의 영향으로 낭독자가 될 결심을 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는 88년도 프랑스 영화인데요. 감독은 미셸 드빌입니다. 88년도에 프랑스 루이 델룩상을 받았고요. 몬트리올 영화제에서는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레몽장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이죠. 소설 자체도 그 솔직한 문체, 유머스러우면서도 에로틱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독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아주 독창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전편에는요, 베토벤의 곡들이 흐르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에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조엘, 에릭, 마리의 테마, 베토벤 세레나데 작품 번호 25번 1악장이었습니다. 국내에 소개되는 외화들의 90% 이상이 모두 헐리우드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너무 미국식 영화 보기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자본, 발달된 기술, 치밀한 계산에 의한 스토리 전개, 대스타들의 등장.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에는 관객을 매혹시키는 요소들이 무척 많죠. 하지만 프랑스 영화들은 이 헐리우드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느슨하고 빈 듯하지만 그 영화들은 우리의 감성을 쉴 새 없이 자극하죠. 극장 의자에서 그냥 푹 기대서 여유롭게 영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프랑스 영화계에는 젊은 감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화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에서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행사 하나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2월 10일부터 그 프랑스 영화 주간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모두 90년을 전후해서 개봉된 작품, 그래서 발표 당시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들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책 읽어주는 여자, 라 렉트리스 외에도요, 아랑드롱이 노년의 원숙함을 과시한 영화, 카사노바의 귀환,
이런 영화가 있고요. 또 두 음악가의 인생을 대비한 영화 여반주자, La Compagnatrice 이런 영화들이 차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여반주자는요, 클로드 밀러가 감독을 했는데요. 엘레나 사포노바와 로마느 보링거가 아주 상반된 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엘레나 사포노바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 이레네 브리스고요. 로마느 보링거는 그녀의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는 한 소녀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음악에서는 동반자 관계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공한 성악가 엘레나 사포노바, 그녀에게는 영광과 찬사 그리고 돈이 뒤따르지만 그녀의 반주자인 로마느 보링거는 그늘진 곳에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두 여자로 대표되는 삶의 두 단면, 음악의 조화 속에서 무척이나 절묘하게 표현된 영화라고 하네요. 자, 이 영화 여반주자 중에서 모차르트의 곡이 삽입되어 나오죠.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발바리나의 아리아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영화 여반주자에 삽입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발바리나의 아리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영화 주간에는 모두 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야수의 밤을 비롯한 3편의 영화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내일 밤, 그러니까 수요일 밤마다 손님 한 분을 모셨지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요, 시간을 바꿨어요. 화요일과 수요일을 바꿔서 오늘 밤, 화요일 밤에 이분 든든한 곽영일 씨 모셨습니다. 스크린 잉글리시의 곽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영일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영화로 또 크라이 프리덤이라는 영화보다는 우리에게 음악으로 더 먼저 알려졌고요. 네. 자유의 절규라고 자유의 절규 아주 제목이죠? 제목도 거의 좋아요. 뭐 원제하고 비슷하죠. 무대가 영화가 나온 것은 이제 80년대 중반이었고요. 이 영화의 원래 그 소재가 됐던 실화의 그 내용은 197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년, 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지도자, 흑인 운동을 한 흑인 운동의 기수라고 하면은 넬슨 만델라. 예. 이분이 62년에 구금이 돼가지고요. 예. 90년입니까? 80년? 작년. 그렇죠. 거의 뭐. 재작년이었던 걸로. 네, 거의 30년을 조금 못 채우고 나오셨는데, 그분 못지않게 그분보다는 연배가 훨씬 아래인, 나이가 훨씬 아래인 스티븐 비코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그 넬슨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흑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면 밖에서 그 민권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 삼았죠. 그런데 영화 내용은 주인공이 바로 그 남아프리카 유력 일간지, 영자 신문이겠죠. 네. 편집국장인 미스터 우즈. 이 사람도 한때는 이 스티븐 비코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케빈 클라인이 그 우즈를 맡았죠. 케빈 클라인이 미스터 우즈의 역할을 맡았는데 뭐 피비 케이츠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죠. 네, 부러운데요. 또 그런 것은. 처음에는 폭력을 일삼는 이 흑인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을 부추기는 지도자인 스티븐 비코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미스터 우즈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인간성과 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동참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백인이면서도 흑인 민권운동에 앞장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나머지는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장면은 처음에 이 비코를 만나자 비코가 감금 중인데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어느 한 장소를 소개하는데 흑인들만 태어나서 자라는 그 주거 제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있죠. 우리가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래서 백인들이 인디안 이렇게 올타를 쳐놓고 못 나오게 한 것이 생각나는데요. 남아프리카도 그런 구역들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렇게 가서 소개를 해주는데 정말 화면에 잠깐 비치는데요. 비참해요. 우선 눈에 띄는 장면이 어린아이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흉기를 들고 청년들이 술에 취한 채 막 쫓아가서 애들은 막 뛰고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비코는 미스터 우즈에게 다음 같은 얘기를 하죠. Run, son, run, son. 얘들아 뛰어라. You should run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뛰어야 됩니다. 저 술주정꾼들은 자포자기하고 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그 어머니가 조금 용돈을 주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돈이 있다고 보여주면은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애들이 살기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치안부재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런 말이 무색하더군요. 그러니까 미스터 우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행히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리스찬 계통의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여기서 좀 다른 사람만큼은 그 죽음에 대한 위협을 좀 덜 받았다고 하죠. 결국 이 사람은 그런 백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흑인들은 나중에 크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백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백인 사회를 처음 접하게 되면 백인들이 타는 차, 백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백인들이 사는 집을 보고는 흑인은 흑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흑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고 백인은 아무리 멍텅구리라고 하더라도 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흑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나마 교육을 받은 흑인들은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중간에 좀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흑인 어머니들이 얼마나 딱한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되게 백인 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자유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서 자녀들을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그저 한 2시간. 그것도 일요일 날 잠깐 네. 백인들이 교회 가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 보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네. 그런 그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죠? 엄마들은 애들을 일주일에 한 2시간밖에 볼 수 없어요 하는 문장인데 예. They only get to see their son They only get to see their son on Sundays couple of hours. on Sundays couple of days. couple of hours. 그렇지 않습니까? 네. get to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디 도착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용어로 많이 배우시는데 명사가 나오면 도착한다고요. 조금 신경 쓰시면 동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중학생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 이런 거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get to see니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보는 데에 이르는 거니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친자식인데도 엄마들이 가서 거의 반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보는 일도 없고 일주일에 2번 정도 2시간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문장. They only get to see their son on Sundays couple of hours.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They only get to see their son on Sundays couple of hours. 흑인이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네. 도리어 듣기는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get to see their son 한번 들어보시죠. Run, son. Run. It's a miracle a child survives here at all. Most of the women who have work permits are domestic maids. So they only get to see their kids for a couple of hours on Sundays. Place is full of drunks, thuggery. People so desperate for anything they'll beat a kid bloody if they thought he had 5 rand. Was that kid you a few years ago? Yeah. Maybe more scared. But if you do run fast enough. 예, 써니 아니라 키즈로 나왔네요. 네, 뭐 썬 키 똑같은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위대한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영어 문장 하나를 배운다는 게 조금 좀 얌체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석이조니까요. 네, 그럼요. They only get to see their sons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장면 더 소개해드릴 장면은 스티븐 비코가 눈에 가시지만은 백인들로 이루어진 그 남아프리카 정부 또 경찰 당국 그들에게는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비코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네. 그야말로 뭐 비코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엄청나게 흑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폭동을 일으킨다고 그럴까요? 그들이 아주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흑인들을 억누르는 차원에서 비코를 잘 이용하다가 거기도 과격주의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적당히 고문을 한다는 것이 그만 비코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비코의 시절 그것도 미스터 우즈가 끝까지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요. 그 사인을 밝혀냄으로써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된 신문사에 아주 일면 톱 기사로 실어버리죠. 비코가 구타로 인한 살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처, 몸의 상처 부위를 시신을 찍어가지고요. 이거는 싫어합니다. 흑인들 뭐 숫자를 헤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코의 장례식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비코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하다 죽은 비코는 갔지만은 우리들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게 장례식 장면이 있거든요. 추모사라고 하죠. 추모사라고 할지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연설같이 말이죠. 아주 격렬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We are here to mourn great African. mourn 하면 이제 추모하는 건데요. 위대한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추모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린 모였습니다. We love Biko. 우리는 비코를 사랑합니다. But we hate the system that killed him.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제도는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미스터 울즈가 이제 이렇게 동료들 신문사 동료들하고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백인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I welcome all South African.
모든 남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 미스터 오즈를 의식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All men are judged. All men are judged. All men are judged. Human beings. Human beings. As an equal member of God's family. As an equal member of God's family.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피부색이 희든 검든 늘 그 흑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피는 똑같지 않느냐. 흑인의 피는 같지 않느냐. All men are judged human beings as equal members of God's family. 그렇죠? 모든 인간이 신께서 창조하시니 신의 울타리 한 가족으로서 아주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비코의 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Let us all join song in South African. 남아프리카 혼이 담긴 비코의 노래를 부릅시다라고 하는 그 또 추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거기서 All men are judged human beings as equal members of God's family. 이 문장을 좀 생생히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들어보죠. We are here to mourn one of the great men of Africa. I love Steve Biko, but I hate the system that killed him. Even today, the day of Steve Biko's funeral, in their white arrogance, they have turned back thousands who sought to come here simply to pay their respect to him. But we are here! I hate the system, but I welcome all South Africans who join with us today in mourning the man who gave us all faith in the kind of country South Africa could be. The kind of country South Africa will be when all men are judged as human beings, as equal members of God's family. And towards this day, when the isolation that creates hostility becomes the closeness that permits friendship and love, let us all join in the song of Africa that Steve Biko cherished as we do. 음악도 참 아름답네요. 나중에 그 이렇게 막 나갈 때 아프리카 말인가 보죠? 네. 마늘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말이 좀. 저는 근데 지금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요. 네, 왜요? 저는요, 막 이런 고문 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얘기들 막 이런 걸 접하면요, 항상 이게 지구의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에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역사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또 점점 이 세상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리차드 아튼보로 감독, 그리고 스티븐 비코 역으로는 덴젤 워싱턴이 열연했죠. 이 영화를 좀 비디오로 처음부터까지 보면서 이렇게 숙연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곽영희 씨가 그 유머 감각이 약간은 오늘은 좀 조신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곡도 한 곡 골라주세요, 곽영희 씨가. 바로 여기서 여러 가지 곡들이 있지만은 Cry Freedom, Cry Freedom 중에서 조지 펜튼과 요나스 광화가 불렀던 Cry Freedom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죠. 곽영희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Zulu, Lotuli, Dadu, Stephen Biko, Government Becky, Dallas Bukwe, Baba Tambo, Basopa. Soweto, Alanga, Bishopville, Matola, Alexandra, Aberone, Mamelodi, Gugule, Tuhu. The great ones who cry freedom for South Africa. Ambamfana, Amu Yoga Chila Bonge, Amu Chile Lonke Lizwe, Sifumi Kulule Kulu. 대구 중구 대봉일동의 박진희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자유의 절규 중에서 Cry Freedom, 조지 펜튼과 요나스 광화의 노래였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오동의 장경화 씨, 천장지구 중에서 칠흑 같은 공간, 이 제목을 한자로 자세히 알려달라고요. 한자로 똑같아요. 칠흑적 공간입니다.
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박영희 씨, 경북 영천군에서 혜기 씨, 서울 중랑구 면목오동의 한다로 씨, 인천 북구 부평 사동의 김인성 씨,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오규아 씨, 모두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듣습니다. 단잠적 온유, 또한 쫀더 원조, 짧은 순간의 부드러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 유덕화의 퓨리는 애절한 모습이 여러분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그룹 비욘드의 노래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也许注定我们的犹豫永远也回不去，甜言蜜语也不能说明这是美好结局。生命的憧憬从不清晰，为什么要清晰？短暂的温柔已经足够充满我的离愁。短暂的温柔可不铭心，让我独自回忆。未来日子保护你自己，当我无言离去，不要眷恋，也不用提起，曾有这一段情。漂泊的身影从不安定，为什么要伤心？短暂的温柔